자, 수학적 귀납법이요. 안기웠지? 안기웠지? 자, 수학적 귀납법이 뭐냐면요. 수학적 귀납법은요, 우리가요 등차 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그냥 수열의 합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1, 3, 5, 7, 9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얘가 가장 쉬운 방법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초항이 1이고 얘가 계속 얼마씩 늘어나는구나. 2씩 늘어나는구나. 됐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친구를요. 내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초항이 얼마고요? 1이고요. 공차가 얼마예요? 2다. 그러니까 그때 a n 값은 1 플러스 n-1 d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얘가 우리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수열을 이렇게 일반항을 잡는 거 얘가 바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수열이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를요 만약에 등차 중항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등차 중항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요? A1, A2, A3가 있다면 A1과 A3를 더하면 얘가 2A2가 된다. 이 규칙을 계속 따라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내가 AN, 여기를 AN 플러스 1, 얘를 AN 플러스 2 이렇게 잡는다면 AN과 AN 플러스 1을 더한 게 2의 AN 플러스 1 얘를 만족시켜 준다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얘도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을 표현해 준 친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하려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됐습니까?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요 약간 도미노 같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규칙을 설정해요. 두 번째 초항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규칙에 의해서 첫 번째 항을 알면 그걸 이용해서 두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항을 알면 세 번째 항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항을 알면 네 번째 항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 이 친구의 규칙이 뭐예요? 2씩 늘어난다. 2씩 늘어난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내가 AN이라고 잡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내가 AN 플러스 1이라고 잡는다면 AN 플러스 1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집니까? AN에다가 2씩 더한다.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규칙을 설명해 준다. 얘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설명. 그래서 AN과 AN 플러스 1 또는 AN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총 3개를 쓰든지 2개를 쓰든지 일반적으로는 AN에다가 계속 얼마씩을 더하면 다음 항이 된대요. 이거 자체가 무슨 수열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두 번째 초항은 1이에요.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규칙을 알고 있으면 얘는 초항은 1, 그 다음 항을 만들려면 여기다 얼마 더해요? 2를 더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3. 그 다음 항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2를 더하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5.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과 그리고 앞항과 뒤항의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식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주면 얘가 등차 수열을 완벽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앞의 항과 두 번째 항 여기에 있는 이 사이에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식을 붙여놓고 초항을 결정해서 내가 첫 번째 항으로 두 번째 항을 찾고 두 번째 항으로 세 번째 항을 찾고 세 번째 항으로 네 번째 항을 찾고 이런 식으로 수열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그냥 등차 수열만 배우고 등비 수열만 배우면 됐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합니까? 얘네들이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하거든요. 자, 만약에 우리가요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피보나치 수열이 있으면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 뭘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냐면요 1, 1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띵띵
2 띵띵 3 그다음 5 다시 말해서 앞에 항과 두 번째 항을 계속 더해서 만드는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야기하는 등차도 아닌 등비도 아닌 개차도 아닌 특별한 수열 중에 하나거든요. 됐죠? 그러면 얘는 일반항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개차도 아니에요. 등차도 아니에요. 등비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 내에서 풀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를 설정하는지 한번 보세요. 얘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요. 자 얘를 내가 얘를 an 플러스 1 얘를 내가 an 플러스 2라고 설정을 한다면 an 플러스 2가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an과 an 플러스 1을 더해서 an 플러스 2를 설정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 초항이 얼마? 1. 두 번째 항이 얼마? 1. 자 이렇게요. 이번에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세 개의 항에 대한 규칙을 설정해 버렸고요. 그리고 초항과 두 번째 항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 수열을 지금 모른다고 쳐도 이 규칙에 따라가면요. 일단 첫 번째 1, 1로 진행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1, 1, 1 넣어보시면 A3는 뭐라고요? A1 플러스 A2라고요. 그러면 얘랑 더하는 게 뭐라고? A3라고. 그럼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자 여기다 2 집어 넣어주시면 A4는 뭐가 돼? A2 플러스 A3 얘랑 더한 게 A4라고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3.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굳이 이 수열을 연상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규칙을 적어놓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만 설정을 했더니 도미노처럼 여기에는 1번째 항부터 끝번째 항까지 다 설정이 가능하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편하냐면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요.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이런 구분 없이 모든 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수학을 숫자들을 이렇게 막 나열하는 게 예뻐 안 예뻐? 안 예쁘잖아.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으려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시그마 합도 구하고 싶은 거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등차, 등비를 벗어난 특별한 친구들이 있죠.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거냐? 모두 다 수학적 귀납법. 다시 말해서 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그 수열들이 마구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초항부터 끝항까지 다 설정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이 수열에 대한 배열에 대해서 시스템화 시켜놓은 걸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깔끔히 이해가 되신 겁니다. 됐죠?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학적 귀납법을 가지고 등차를 표현해 볼 거고요. 등비를 표현해 볼 거고요. 그리고 등차, 등비가 아닌 예외인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친구들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심화 파트고 교육 외 부분이라서 설명은 해주겠지만 뭐 근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꽤나 있어서 뭐 무조건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기 좀 애매하네요. 됐죠? 네, 무슨 소리인지 뭐 이해되시죠? 자, 교재 한번 보면서 다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요, 수학적 귀납법이 생겨난 이유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만약에 어떤 짝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있어요. 그럼 짝수로 이루어져 있는 수열이 있으면 그 친구의 Sn 값은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2n이죠.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짝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 수열에서요. S1을 찾으면 걔가 2고요. 맞죠? 그리고 S2를 구하면 2 더하기 4니까 얼마예요? 6이에요. 그리고 S3를 구하면 2 더하기 4 더하기 6이니까 얼마예요? 12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대충 규칙을 한번 설정해 봤더니요. 아, S1은 1 곱하기 2예요. S2는요 2 곱하기 3이에요. S3는요 3 곱하기 4예요. 그러면 혹시 SN은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이렇게 가면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내가 한번 규칙을 설정했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 규칙이 맞을지 틀릴지 알아 몰라?
몰라요. 얘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성립되고 네 번째부터는 안 될 수도 있잖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규칙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그랬을 때 이걸 증명할 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 주시면 증명이 가능해요. 됐습니까?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요, 어떤 하나의 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서 첫 번째 항을 설정하면 다음부터는 이 규칙에 의해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도미노처럼 다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자, 그거랑 똑같이 증명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자,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건요, 짝수의 합에 SN을 구하면 걔가 n 더하기 n 플러스 1일까 아닐까? 얘가 지금 궁금하죠.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 볼 생각입니다. 아셨어요? 자, 증명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자, n 값에다 1 넣었을 때 지금 내가 설정하려는 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지금 수열이요. 2, 4, 6, 8. 자, 이렇게 가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새로 설정한 SN이라는 건 뭐랬어요? n 더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S1은 뭐 나와요? S1은 뭐 나옵니까? 2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은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뭘 넣었을 때?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이 규칙이 성립함을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n에다 1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 두 번째가 수학적 귀납법에 증명하는 과정에 모체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자, 이 패턴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됐어요? 네. 자, n이요 k일 때 기억이 성립한다라고 얘는 가정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n이 만약에 k라고 설정을 할게요. 됐죠? 그랬을 때 sk는 k에다가 k 플러스 1 얘가 참이다 라고 가정할 겁니다. 됐어요? 내가 n에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이 k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라고 가정해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n 대신 k 플러스 1로 바꿨을 때도 성립함을 보여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요. 내가 n을 k 플러스 1로 바꿔요. 지금 내가 s에다 k 집어넣으면 k 곱하기 k 플러스 1 얘가 지금 뭐라 그랬어 이미? 참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n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도 K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함을 보여주시면 돼요. 됐나요? 돼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내가 n에다가 k 넣었을 때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되셨나요? 내가 지금 n에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 k 집어넣었을 때 성립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잠깐만, n 곱하기 n 플러스 n 마이 자, 성립한다라고 보였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럼 내가 두 번째 뭐 해주셔야 돼요? n 대신 뭐 집어넣었을 때?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는 이 식 자체가 뭐 한다? 성립한다 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정한 게 뭐예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얼마예요? 2n 더하기 2 N 아이고 N 플러스 1 지금 내가 설정한 게 뭡니까? K 2k 그리고 얘가 2k 플러스 1. 자, 여기까지 내가 더한 거거든요.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자, 근데 지금 애초부터 여기에는 이 친구는요 얘로 성립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돼요? 네. 여기가 지금 내가 k 플러스 1까지 늘렸을 때잖아. 근데 얘가 이미 뭐로 성립한댔어? k에다가 k 플러스 1 이걸로 바꿀 수 있다며?
됐어요. 네. 그러면 k에다가 k 플러스 1 더하기 2에다가 k 플러스 1이면 내가 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식은 결국 s에다가 뭐 집어넣은 결과랑 똑같아? K 플러스 k 플러스 1.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식에다가 k 플러스 1로 늘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가정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집어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식을 정리했을 때 결국엔 내가 뭐 보이고 싶은 거야? 여기다가 내가 k 플러스 1을 넣으면 제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바뀌어야지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를 k 곱하기 k 플러스 1로 바꿨을 때 얘를 합치니까 식 정리하니까 얘랑 어떻게 됐어? 같아졌거든. 그럼 얘는 결국 무슨 의미를 가져요? n이 뭐일 때도 성립하다? K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결국 아까 첫 번째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k가 성립이 되면 뭐도 당연히 성립한댔어? K 플러스 k 플러스 1도 성립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해요? 2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럼 내가 2가 성립이 되면 뭐도 성립이 가능해요? 3 집어넣어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럼 내가 3 집어넣으면 뭐도 성립 가능해요? 4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모든 n일 때 다 뭐가 가능해요? 성립이 가능하다고 증명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약간 반대로 이야기했거든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요. 어떤 규칙을 설정하고 초항을 잡으면 그 초항에 의해서 규칙들이 막 다 나열되니까 수열들이 다 만들어지는 그 형태를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내가 첫 번째 항이 성립한다 라고 증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K가 성립을 할 때 K 플러스 1이 성립함을 보여버리면 얘는 모든 N에서 다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비로 증명을 해버린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증명 순서 자체는 절대 바뀌지 않고요. 시험 문제에도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점. 됐습니까? 문과 가실 분들은 이거 수능에 웬만하면 나온다로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네. 그래서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을 때 이렇게 K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도 성립이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해버리면 결국 SN은 내가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 식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맞아요. 되세요. 네. 자 그래서요. 뭐 몇 가지 증명해볼 거리가 있나? 네. 자 그래서 지금처럼요. 자 이와 같은 방법. 자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초항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이 가능함을 보였어요. 맞습니까? 자 첫 번째 뭐 했다고요? S1이랑 A1이랑 같다. 얘를 성립함 이걸 보였어요. 얘가 항상 원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초항이란 소리예요. 내가 두 번째부터 넣을 수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넣을 수 있으면 세 번째.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뭐 함을 보여요? 성립함을 보여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보여요? n이 k일 때 성립. 얘는 뭐라고요? 가정이라고요. n이 k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n 대신 뭘 바꿔 넣으면 k 플러스를 넣으면 이 친구를 넣어도 뭐예요? 성립한다. 얘가 바로 뭐예요? 증명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성립합을 증명해주면 얘가 바로 뭐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뭐 했다? 증명해 줬다.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수학적 귀납법. 자 수학적 귀납법이 뭐냐? 자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가 성립이 하냐 안 하냐를 보여주는 것 중에 증명 방법을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명제 Pn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절차 어떻게 된다고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명제 자체가 성립함을 보여요. 얘는 되게 쉬워요. 왜? S에다가도 1 넣고 A에다가도 1 넣고 얘가 같은 장 같으니만 비교해주면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N에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이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N에다가 K 넣었을 때 얘가 돼요. SK가 어쩌고 저쩌고 예요. 이렇게 그냥 가정해
표현해 놓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메인은 바로 여기죠. 여기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n 대신 뭘 집어넣으면 k 플러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됐습니까? 결국 sk를 집어넣으면 그 친구도 p의 k 플러스 1 이 형태가 되도록 식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살필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게 지금 우리가 하려는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성립한다라고 보여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는 K일 때 성립할 때 K 플러스 1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가 성립해.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다음 거인 두 번째가 성립될 거고요. 두 번째가 성립된다 그랬으니까 세 번째가 성립될 거고 세 번째가 성립된다 했으니까 네 번째가 성립될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n번째까지가 다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보여요. 네. 됐죠? 자, 우리가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 얘 얼마입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거든요. 보이세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 자, 우리가 이렇게 이미 외우고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한 소리는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어디까지 더한 게? n까지 더한 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고 이미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친구를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한번 증명해 볼래요? 됐어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1이 증명되는 1일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됐죠? 자, 여기에는 이 친구를요 내가 A1, 여기에는 이 친구를요 내가 SM 이렇게 잡는다면요. 됐습니까? 네. 자, A1은 얼마예요? 1. 1이에요. S1은 얼마예요? 1. 2분의 1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어때요?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요? 성립해요. 되셨죠? 야. 네.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 뭐 하자고요? n이 k일 때 성립해요. 한다. 이 친구 뭐라고요? 가정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더하면? k까지 더하면 2분의 k에 k 플러스 1 됐죠? 자, 그럼 여기에는 이 식을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k 더하기 k 플러스 1 내가 이렇게 k 다음 k 플러스 1을 붙이면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면 돼?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증명 얘가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면 그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이 끝이라고요. 됐었습니까? 얘가 지금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k 플러스 1 한 단계 넓히면 걔가 이게 성립이 되는지만 보이면 되거든요. 됐어요? 네. 자, 얘는 어차피 가정한 거잖아. 얘는 가정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보이고 싶은 게 뭐라고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어디까지? k 플러스 1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다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얘는 우리가 뭐로 보기로 했어? 2분의 k의 k 플러스 1로 보기로 했다며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 2분의 2의 k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을 합치면 2분의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2가 된다는 소리고 맞아요. 여기에는 이 친구가 결국 2분의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2가 성립이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을 예쁘게 지지고 볶고 했더니 내가 여기를 k까지 더하지 않고 k 플러스 1로 더했더니 결국 식이 이렇게 증명되면 끝이거든요. 됐죠? 지금 식이 증명이 됐어요. 했거든요. 그러면 k가 성립이 될 때 뭐도 성립 가능하다는 소리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이미 성립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 성립돼요. 두 번째 항도 성립되고 세 번째도 성립되고 네 번째 성립되니까 모든 항에서 다 성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1부터 n까지 더하면 걔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증명되는 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라서요. 좀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시면요. 조금 내용이 좀 편해질 거고요. 이해를 좀 못하시면 조금 헤매게 될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만약에요 얘가 1에서부터 시작 안 하고요 A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요 그때는 똑같아요. n이 A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요 n이 K일 때 성립이 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이 된다. 이것만 보이시면 얘가 바로 가능해요. 됐습니까? 네. 내시죠. 자, 문제 봅시다. 뿅.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요 다음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됐지? 자,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자 좌변에다 1 집어넣어요. 그럼 좌변은 뭡니까? 1제곱. 우변에다가 1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어때요? 성립이 돼요. 다시 말해서 n이 뭐일 때? 1일 때 성립한다. 됐죠? 자, 수학적 귀납법은 맨 처음 스타트는요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겁니다. 됐죠? 네. 자,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K N은 K라고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K제곱까지 더하면 얘가 2분의 K에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자, 다시 말해서 뭐가 일 때? n이 뭐일 때? K일 때 성립한다고 얘는 일단 가정한 겁니다. 얘가 100% 성립해요가 아니라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놨다고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바로 증명 과정이라고요. 어떻게 증명할 거야? 식을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K제곱 그리고 한 단계 늘려요.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이렇게 한 단계 K 플러스 1로 늘렸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예쁘게 지지고 복구했을 때 그 식이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으로 바뀌기만 하면 되거든요. 되십니까? 결국에 내가 만들어 놓고 싶은 식이 뭐예요? 2에 K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K 플러스 2 얘는요 2K 플러스 3. 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미 1부터 K의 제곱의 합까지 뭐로 바꾸요? 2분의 K K 플러스 2분의 K의 K 플러스 1로 바꾸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가 2분의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 자, 이렇게 바뀔 거고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겁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6이요. 6분의 였어요. 그러니까 낯설었네. 6. 됐어요. 되십니까? 야.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도요 6으로 통분하고 여기다 6 붙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를 통분시켜야 되니까 6에다가 지금 필요한 건 K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2K의 제곱 플러스 K. 자, 이렇게 얘랑 얘랑은 합쳐 놓을게요. 그 다음 여기도 6에다가요 K 플러스 1 그리고 하나는 6을 곱해 놓을게요. 6K 플러스 6. 왜냐면 이걸로 묶을 거거든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6분의 K 플러스 1로 이 두 식을 묶어버리면 6분의 K 플러스 1로 묶으면 여기는 2K의 제곱 플러스 K에다가 6K 플러스 6이 될 거야. 보여요? 네. 그러면 얘는 6분의 K 플러스 1에다가 2K의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 이렇게 잡힐 거고요. 얘는 2, 1 됐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잡아요? 3인데 2, 3 됐죠? 3, 2 그러면 4, 3 됐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6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그리고 2K 플러스 3. 자, 내가 아까 보여주고 싶었던 게요. 여기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에 2K 플러스 3. 그래서 내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봤더니 식을 정리했더니 뭐가 됐어? 얘가 됐어. 이러므로 결국 n이 뭐일 때도 성립 가능해? K 플러스 1일 때도 뭐 한다? 성립한다. 그러면 얘가 K일 때 성립이 가능하다 그랬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였으니까 결국 뭐다?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이 명제는 뭐다?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네. 100m.